겨울 새벽이었습니다. 경상북도 어느 읍내 낡은 단독주택 앞 골목입니다. 70 넘은 노인 2명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손에 비닐봉지 2개씩 들고요. 옷 몇 벌이 구겨진 채 들어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짐이 그게 다였습니다. 40년을 산 집에서 나오면서 챙긴 게 비닐봉지 2개. 그 집은 노인 부부 집이었습니다. 어제까지는요. 등기부등본에 이름이 바뀐 건 5달 전이었습니다. 아들 내외 이름으로요. 노인 부부가 직접 도장 찍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아들이 옆에 앉아 웃으면서요. 아버지, 저희가 제사 잘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5달 뒤 며느리가 현관문 열어놓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이제 교회 다녀요. 제사는 우상 숭배라서 못 지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집, 이제 저희 집이잖아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자물쇠 돌아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2 노인은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오대성, 1948년생입니다. 경상북도 의성 출신이에요. 18배 이 읍내로 내려와서 터 잡았습니다. 처음엔 남의 집 광에서 잤어요. 낮엔 막일했습니다. 포대 나르고 논두렁 파고 겨울엔 연탄 날랐습니다. 손이 터지고 발 뒤꿈치가 갈라지는 세월이었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처음 마련한 게 이 집이었습니다. 1983년이에요. 그 당시엔 벽이 얇고 지붕이 낮았습니다. 장마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샜어요. 그래도 오대성은 그 집이 좋았습니다. 생전 처음 내 이름이 적힌 곳이었으니까요. 아내 권말순이 시집 온 것도 이 집이었습니다. 아들 승우가 태어난 것도 이 집이고요. 딸 은주가 이 집 마루에서 걸음마를 했어요. 오대성은 이 집 마당에서 술 마시고 이 집 마당에서 울었고 이 집 마당에서 제사상 차렸습니다. 40년입니다. 담벼락에 금 가면 직접 시멘트 발랐습니다. 대문이 삐걱거리면 기름칠해서 쓰고 또 썼어요. 마당 한쪽엔 텃밭이 있었습니다. 상추, 고추, 가지. 봄마다 심고 가을마다 거뒀어요. 그 집이 이제 남의 집이 됐습니다. 아들 오승우는 39이었습니다. 대학 겨우 마쳤고 취직 몇 번 했다가 그만뒀고 사업해보겠다고 아버지한테 돈 빌렸다가 날렸습니다. 그래도 오대성은 뭐라 안 했어요. 다시 하면 된다고, 아직 젊다고. 승우가 데려온 여자가 지선이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 권말수는 뭔가 걸렸습니다. 딱 집어 말하긴 어려웠는데 눈빛이 계산하는 것 같았어요. 밥 먹으면서 슬쩍슬쩍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지선은 말을 잘했어요. 어머니, 제가 시집 오면 제사 제가 다 챙길게요. 어머니는 그냥 앉아 계세요. 권말순이 그 말에 풀렸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제사라면 손사래부터 친다는데 이 아이는 다르구나 싶었어요. 결혼식은 작게 했습니다. 오대성이 비용됐어요. 없는 돈이었지만 아들 결혼인데 어쩌겠냐 싶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승우 내외가 전세로 따로 살다가 1년도 안 돼서 형편이 어렵다며 본가로 들어왔습니다. 오대성 부부는 좁아도 같이 살면 된다고 했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지선이 집안에서 영향력을 키우기 시작한 게 지선은 급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착했어요. 밥도 차리고 시어머니 어깨도 주물렀습니다. 오대성 술상도 챙겼고 명절엔 제사 준비를 솔선했어요.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제주 따랐습니다. 오대성이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까지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제일이야. 그런데 6달쯤 지나자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밥상 차리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청소를 권말순이 하게 됐어요.
시어머니가 뭔가 말하면 입꼬리가 잠깐 올라갔다가 내려갔습니다. 그 미세한 변화를 권말수는 알아챘는데 승우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아들 부부 사이에 괜히 끼어들면 사이가 틀어질까 봐서요.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지선이 밥 먹다가 아무렇지 않게 꺼냈습니다. 아버님, 이 집이요. 나중에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오대성이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모시고 사는데 제사도 저희가 맡을 건데 미리 정리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요. 세금 문제도 있고요. 그날 오대성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머릿속에 박혔어요. 씨앗처럼. 한 달 뒤 지선이 다시 꺼냈습니다. 이번엔 승호도 옆에 앉혔어요. 준비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제 친구 아버지가 작년에 갑자기 돌아가셨는데요. 상속세가 엄청 나왔대요. 사전 증여를 안 해두셔서 저희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승호가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제사도 모시고 부모님 평생 모실 건데 집을 미리 넘겨주시면 저희도 안심이 되고요. 오대성이 권말순을 받습니다. 권말순이 시선을 피했어요. 그래도 그건 좀. 그때 지선이 눈가를 닦았습니다. 눈물이 나오는 것 같았어요. 저희가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 집에서 시어머니 평생 모시려고 친정도 등지고 온 건데. 오대성이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아버지, 저희가 나쁜 마음이 있었으면 이렇게 같이 살자고 했겠어요? 그냥 믿어주세요. 오대성은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마당을 서성였어요. 담벼락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40년 된 담이었어요. 손바닥에 시멘트 결이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설마, 내 자식이 설마, 그 생각만 반복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은 읍내 중심가에 있었습니다. 오대성과 권말순, 승우와 지선, 넷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법무사가 서류 펼치며 설명했는데 오대성은 절반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냥 고개 끄덕였어요. 지선이 옆에서 자꾸 웃었습니다. 승우도 표정이 밝았어요. 서류에 도장 찍으려는 순간 오대성이 손을 잠깐 멈췄습니다. 아들을 봤습니다. 승우는 눈이 마주치자 웃었어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희가 꼭 잘 모실게요. 오대성은 도장을 찍었습니다. 퇴직금이랑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 40년 산 집, 그 집이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지선이 나오면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잘 결정하셨어요.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오대성은 그 말에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유는 몰랐습니다. 그때는요. 등기가 넘어가고 열흘 뒤부터 집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작은 것부터였어요. 지선이 안방 바꾸자고 했습니다. 원래 오대성 부부가 쓰던 안방이 넓으니까 승호 내외가 쓰는 게 맞지 않겠냐고요. 오대성이 어물쩍 작은 방으로 옮겼습니다. 텃밭이 없어졌습니다. 지선이 마당에 인조잔디 깔겠다며 텃밭을 뒤집어 버렸어요. 오대성이 말렸더니 지선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저희 집이니까 저희가 관리할게요. 이제 저희 집. 그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저녁 밥상도 달라졌습니다. 지선이 따로 해먹기 시작했어요. 오대성 부부 것은 남은 것으로 대충 차렸습니다. 어떤 날은 밥도 없었습니다. 권말순이 부엌에서 혼자 라면 끓이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오대성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며느리가 바빠서 그런 거겠지, 아들이 설마 그럴 리는 없지. 그렇게 눌렀습니다. 하루하루. 그러다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기일 이틀 전이었습니다. 오대성 아버지, 그러니까 승호 할아버지 기일이에요.
매년 이 집에서 지내온 제삿날이었습니다. 권말순이 미리 장을 봐왔어요. 명태, 삼색나물, 약식, 과일. 그런데 저녁에 지선이 거실에서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희 이번 달부터 교회 다니기로 했어요. 오대성이 멍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에요. 원래 저 신앙이 있었는데 시어른 계시니까 말씀 못 드렸던 거예요. 이제 저희 집이 됐으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권말순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제사는? 제사는 우상 숭배라서 저희는 못 지내요. 교리상 안 돼요. 오대성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럼 제사 지내준다고 해서 집을 준 건데 그게 무슨 말이야. 지선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버님, 증여는 증여고 제사는 제사 아닌가요? 저희가 종교 바꾼 게 잘못인가요? 그럼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어야지. 승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 낮춰요. 이웃집 다 들려요. 오대성이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이 눈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오대성은 알았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짜여진 거라는 걸. 그날 밤 오대성이 승우를 작은 방으로 불렀습니다. 단둘이 앉았어요. 승우야. 예. 집 돌려줘라. 승우가 눈을 깔았습니다. 아버지, 그건 법적으로 안 돼요. 증여는 되돌릴 수 없어요. 그러면 제사 지내라. 약속을 지켜. 아버지, 저도 신앙이 생긴 건데 어쩌라고요.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내가 도장 찍으라고 할 때 뭐라고 했냐? 제사 모시겠다고, 부모 평생 모시겠다고. 그 말은 어디 갔어? 승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저도 지쳐요. 저 이 집에서 계속 이렇게 눈치 보면서 살라고요? 저희 생활도 있잖아요. 눈치는 누가 누굴 보냐? 오대성이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복도에서 지선이 듣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휴대폰을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오대성이 세수하고 나왔더니 거실에 낯선 남자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선 오빠랑 그 친구였어요. 체격이 컸습니다. 지선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제 남편한테 폭력을 쓰셨잖아요. 저희도 그냥 있을 수만은 없어서요. 오대성이 굳었습니다. 벽을 친 거야. 사람을 친 게 아니라. 그 경계가 어딨어요, 아버님. 권말순이 달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지금. 지선이 권말순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이제 저희 가정이 있어요. 따로 사시는 게 서로 좋을 것 같아요. 권말순이 말을 잃었습니다. 쫓겨나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오대성은 처음에 버텼습니다. 절대 안 나간다고, 내 손으로 지은 집이라고, 내 도장이 찍힌 집이라고 했어요. 지선이 그 다음날 법원 명도 소송을 언급했습니다. 차갑고 정확하게요. 아버님, 등기상 이 집은 저희 거예요. 법적으로 저희가 나가달라고 하면 나가셔야 해요. 오대성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권말순은 방에서 짐을 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어깨다가 멈추고 또 멈추고 했습니다. 40년 동안 살아온 집의 짐이 비닐봉지 2개에 들어갔어요. 그게 가장 슬펐습니다. 40년이 비닐봉지 2개였습니다. 오대성이 마당에 나왔습니다. 인조잔디가 깔린 자리, 원래 텃밭이 있던 자리를 봤습니다. 그 아래 어딘가에 수십 번의 봄이 묻혀 있었습니다. 오대성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맨손으로 인조잔디를 뜯었습니다. 그 아래 흙을 한 줌 집었어요. 지선이 베란다에서 그걸 봤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오대성이 흙 쥔 채 일어섰습니다. 대문을 나갔어요. 권말순이 비닐봉지 들고 뒤따랐습니다. 자물쇠 소리가 났습니다. 골목이 조용했습니다.
부산에 사는 딸 오은주한테 연락이 닿은 건 그날 오후였습니다. 오대성이 전화를 못 걸었어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권말순이 몰래 걸었어요. 읍내 슈퍼마켓 앞 의자에 앉아서 오대성 모르게요. 은주야. 엄마다. 엄마, 왜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권말순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은주가 차 몰고 올라왔습니다. 읍내 모텔 로비에 부모가 있었어요. 비닐봉지를 옆에 두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고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은주가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오대성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빨갰어요. 울었던 건지 잠을 못 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은주야. 예, 아버지. 내가 바보였다. 은주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고. 은주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법무사 찾아가고 변호사 찾아가고 판례 뒤졌습니다. 핵심은 증여계약에 조건이 붙었는지였어요. 제사 이행을 조건으로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그 조건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증여 해제가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서류였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증여계약서엔 조건이 명시돼 있지 않았어요. 은주가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아버지, 승우 오빠나 지선 씨가 제사 얘기한 게 문자로 남은 거 없어요? 오대성이 떨리는 손으로 카카오톡을 뒤졌습니다. 있었습니다. 승우가 보낸 문자가 있었어요. 아버지, 저희가 제사 모실 테니 집 정리해 주시면 저희가 끝까지 모실게요. 약속해요.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증여계약서 작성 사흘 전이었어요. 은주가 그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버지, 이거 있어요. 이게 있어요. 오대성이 화면을 봤습니다. 아들이 보낸 문자였습니다. 약속해요 라는 말이 보였습니다. 오대성이 한참 그 문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소해라. 소장이 두 갈래로 들어갔습니다. 민사는 증여 해제 및 소유권 이전 청구였습니다. 조건부 증여에서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으니 소유권을 원상 복구하라는 거였어요. 형사는 사기죄였습니다. 제사 이행하겠다는 거짓 약속으로 재산을 편취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승우와 지선이 소장을 받은 날 지선이 먼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재산은 법적 의무가 아니고 증여에 조건이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근데 은주가 준비한 게 더 있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만이 아니었어요. 동네 사람 3명의 진술서가 있었습니다. 승우가 동네 어르신들한테 저희가 제사 모시니까 아버지가 집 주셨어요 라고 말하고 다닌 걸 들은 사람들이었어요. 법무사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게 하나 더 나왔습니다. 지선의 SNS였어요. 교회를 이번 달부터 다니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은주가 지선 인스타그램을 뒤졌습니다. 증여 계약 이전부터 교회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헌금 봉투 사진, 찬양 집회 사진. 처음부터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제사를 못 지내는 게 갑자기 바뀐 신앙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처음부터 숨겼던 겁니다. 재판은 3번의 변론 끝에 결론이 났습니다. 법원은 민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건부 증여 해제가 인정됐습니다. 제사 이행을 약속한 문자와 주변 진술, 그리고 지선이 증여 이전부터 교회를 다녔다는 사실이 핵심 근거가 됐어요. 이 증여가 조건 없는 순수 증여가 아니었음을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소유권이 오대성한테 돌아왔습니다. 형사에서는 사기죄 무혐의가 나왔어요. 형사적 기망 고의를 입증하기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승우는 판결 직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지선은 변호사 사무실 복도에서 휴대폰만 들여다봤어요. 은주가 아버지 손잡고 법원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오대성이 계단 중간에서 멈췄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흐렸습니다. 구름이 잔뜩 낀 날이었는데 구름 사이로 빛은 있었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집으로 돌아오던 날 오대성이 대문 앞에서 한참 섰습니다. 자물쇠가 바뀌어 있었어요. 열쇠공 불러서 새로 달았습니다. 열쇠 2개를 받아서 하나를 권말순한테 줬습니다. 둘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이 달랐습니다. 인조잔디가 깔려 있었어요. 텃밭이 없었습니다. 권말순이 마당을 한 바퀴 둘러보다가 입을 꽉 다물었습니다. 안방을 봤습니다. 승우 내외가 쓰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지선의 화장품 병이 하나 있었는데 오대성이 그걸 집어서 베란다에 내놨습니다. 천천히 짐을 풀었어요. 비닐봉지에서 옷을 꺼냈습니다. 구겨진 채였어요. 권말순이 하나씩 폈습니다. 다림질을 했습니다. 옷걸이에 걸었어요. 그 작업이 1시간 남짓 걸렸습니다. 마치고 나서 둘이 마루에 앉았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오대성이 마당을 봤습니다. 인조잔디 틈으로 작은 풀 한 포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심지 않았는데 틈새를 비집고 나온 겁니다. 오대성이 한참 그걸 봤습니다. 저건 뭐야? 권말순이 쪼그려 봤습니다. 명아주 같은데 씨가 날아왔나 보지. 오대성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데 입가에 뭔가가 올라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거였습니다. 웃음이었습니다. 뽑지 마라. 알았어. 판결 이후 승우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지선은 친정으로 갔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두 사람 사이가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은주가 가끔 오빠한테 문자 넣었는데 답이 없었습니다. 2달 뒤 승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대성이 받았어요. 한참 신호 가다가 승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대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 잘못했어요. 골목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선이가 하는 대로 따라간 거예요. 제가 막았어야 했는데. 오대성이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게 다야? 예. 내 어머니한테도 해라. 전화가 끊겼습니다. 오대성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인조잔디 틈에 명아주가 제법 자라 있었습니다. 잎이 2장 됐어요. 손가락으로 잎을 건드렸습니다. 한참 뭔가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국 곳곳에서 실제로 일어납니다. 오대성이 특별히 어리석었던 게 아닙니다. 자식을 믿었을 뿐이에요. 세상에 자식을 못 믿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이용한 자식이 문제였습니다. 변호사들이 말합니다. 살아서 재산 증여할 때는 반드시 조건을 서면으로 남기라고요. 구두 약속은 법적으로 약합니다. 문자라도 남겨두는 게 낫습니다. 부모님 봉양, 제사 이행, 거주 보장. 이런 조건이 명시돼 있으면 조건이 지켜지지 않을 때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재산 받은 뒤에도 부모를 부모로 대하는 마음. 그 마음 없는 자식한테 재산이 넘어가면 법은 언제나 뒤늦게 옵니다. 오대성이 뽑지 말라고 한 명아주. 아무도 안 심었는데 인조잔디 틈을 비집고 올라온 그 작은 풀. 사람도 그렇습니다. 버려진 자리에서도 다시 자랍니다. 오대성과 권말순이 그랬듯이 부모님께 재산 얘기가 나올 때 부모님 곁에 있어 주십시오. 좋은 말로 꾸민 욕심인지 진심인지 그 눈빛을 봐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 이야기 남겨주세요.